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26일 설 다음 날입니다. 김시장. 네. 호환, 호랑이의 호환, 마마. 옛날 보면 마마 있잖아요. 뭐 생기는 거.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꽃감.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 꽃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는 꽃감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 꽃감이 아닙니다. 이 꽃감이 아니라 바로 세금입니다.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이세요. 야, 진짜 우리 공자님 참 훌륭하시다. 2500년 전에 2500년이잖아요. 예. 그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또 말씀하시길래 여기 하나 띄워놨는데 네네. 그 유교경전의 얘기에 네네. 나오는 네. 단궁편에 나오는데 공자님께서 뭐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네. 논에 나와 있는데 네. 그 태산 인근 동네를 큰 산길을 넘어가다가 네. 어느 막 슬피 우는 여자가 아이들 뭐 한 대설 여자의 남자의 대설 거느리고 막 울면서 네. 왜 이렇게 애간장이 끊어지셔도 우느냐 그래서 예. 그 여인에게 물어도 여인이 지난번에 우리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호환이죠. 호환. 이번에 며칠 전에 또 저 남편에게 저 호랑이한테 또 물려 죽었고 또 아들 뭐 큰애겠네. 그러면 큰애가 물려 죽었으니 공자님이 이 여인 이 불쌍한 여인아 왜 이 호랑이한테 그래 네 시아버지 남편 아이까지 아들까지 죽은 이곳에 사니 그랬더니 그 여인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가정맹어호. 네. 가혹한 정치, 즉 세금. 그 세금으로 사람 괴롭히고 백성 괴롭히는 그것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놓고 얘들아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가혹한 정치가 뭐 세금 뜯어가는 거에 가렴 주고 패고치난번도 동학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학 탄압한 게 다 돈 벌린 사람들 돈 뜯어가지고 네. 그거 하려고 탄압한 건 별 이유가 없더라고. 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어제 이제 설날 우리 보니까 이제 우리 저 매제죠. 매제가 굉장히 흥분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몰랐던 사안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쭉 신문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 되지. 스마트 뒤져. 보니까 반려동물 즉 강아지세 동물복지기금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는 강아지 보유세, 강아지 보유세를 걷겠다라는 것이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에서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참신한 말씀. 그런 공무원들 무슨 뭐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발굴해내고 그 개 가진 사람들, 고양이 가진 사람들 다 세금 매기면 국고 든든해지고 좋겠네요. 제 주변에 보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 보면 자식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 너는 강아지를 갖다가 기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라. 너는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고 있으니 동물복지기금을 내어라. 라고 뜯어가겠다. 이게 마치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이 멸망할 그 직전에 얼마나 세금이 가혹했냐니까 황구첨정 백골징포가 있었습니다. 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민민힘소리에 다 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뭐. 예, 황구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15세부터 60세까지는 병역 의무가 있었고 실병으로 나가지 않을 때는 뭐 1년에 군포를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걸 뜯어가려고 이제는 고추 달린 저 머시마만 나무는 황구라는 게 노란 입이라는 뜻으로 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애, 심지어는 생후 3개월 남자아이한테도 병역의 의무를 갖다가 과하고 그 이제 장정 안에 올리는 거죠. 올리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생후 3개월짜리를 갖다가 요즘 말하면 군역에 올려놓고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또 백골증포가 뭡니까? 자, 15세부터 60세까지가 그 대상인데 이미 죽어서 고인이 돼서 이제 저 시체가 돼서 백골이 된 그 사람한테도 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이 이런 식으로 당시 그 조선 말기에 백성들을 수탈하고 세금을 뜯어가니까 결국 그 나라가 버텨냅니까? 다산 정약 선생이 남긴 시 중에는 애전량이라는 것도 애전량. 예.
남자가 자기의 남그를 자르고서 이제 네네. 슬피 우는 네네. 노래인데 그거 황구첨정인 거예요. 네. 아, 자식이 안 나도 이제 막 갖다 올릴 판이 되노니까 남자가 예. 자기 남근을 자르고서 이런 가혹한 정치를 하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뭐랄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뭐 일 생기면 뭐 세금 뜯어낼 것만 하고 네. 세금을 국민에 대한 징벌 수단으로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 가진 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방법. 네. 무슨 뭐 자기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오르면 집값 잡기 위해서 네. 세금을 두들겨 뭐 하여튼 국민이 무슨 어디 뭐 때려잡아 죽여야 될 무슨 쥐새끼입니까? 아니 뭐 저기 뭐야 우한 폐렴 옮기는 박쥐입니까? 국민들은 그 돌봐야 될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좋은 정치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네. 국민을 애민 위민 이런 사상이 공자님 명자님이 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라 그렇지 언제 국민 뜯어먹고 가렴 주고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사실 그래요. 보면 좀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씨의 공약이 뭡니까? 임기 중에 보면 공무원 수 17만 늘리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17만 늘리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똑같이 국민연금을 내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50만 원 받는데 평균 공무원 했던 사람은 250만 원 받아요. 근데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딱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1958년에 영국의 이제 그 당시 재정학자 파킨슨이 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죠. 공무원들 하는 게 뭡니까? 규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는 끊임없이 일거리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가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뭐 어디 부처 이름이 뭐더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즉시 또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 두 쪽짜리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뭐 황구첨정 백골징포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반론을 했는데 네. 그걸 확정된 바 없다는 확정된 바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읽어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공무원들이 아시잖아요. 중앙부처 어디 특임장관실에서 일해보셨고 청와대도 일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내용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하니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어떻게 세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야,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랬는지 모르겠어. 연구 영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 아니 공론화 과정 충분히 거쳐서 탈원전 이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이 사람들이 하겠구나 싶은 게 뭐냐니까. 뭐 유실, 유기동물 보호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뭐 의료비 부담 등등 해서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 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이 부에서 쓴 것이 135억.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쓴 것이 운영비가 200억이랍니다. 유기동물 강아지 뭐 고양이 네. 버리는 것들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고 네. 나중에 동물 복지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또 강아지 운동장도 만들고 뭐 하는 건 좋죠. 해야죠. 하는데 네. 과연 그걸로 얘기 나오면 뭐 세금 걷어서 하겠다는 거. 제가 그래서 네. 뉴욕에서 그 강아지 키우는 분한테 네. 했더니 뉴욕은 그 강아지 허가가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강아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저희 한번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카톡으로 받은 거. 그런데 이거는 또 할 일을 하더라도 네. 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넌 강아지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 이런 것보다 여기는 그러면 라이센스를 어떻게 받느냐? 라이센스를 받으려면은 네. 뭐 광우병 주사라든지 뭐 동물 필요한 뭐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한 사람. 네. 그리고 분실 방지를 위해서 칩 같은 거 이렇게 목에다 이제 꽂은 것 같은 걸 다 갖춰서 시 보건국에다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가 보고서 오케이 이 강아지 뭐 사진까지 보내고 해주면 거기다 이제 고유 번호를 줘가지고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 개들의 그 키우는 것들에서 정부가 관여하고 하지만은 그 부담을
키우는 사람이 하는 건 맞지만 네. 무작위로 그냥 세금 때려가지고 하겠다라는 발상은 네. 너무 후진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후진적이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이 존경에 맞았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께서는 이미 해외 쓸 때까지 다 마친 상태야. 네. 이게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하는 거니 자기들이 이미 14일 날 무슨 뭐 2020몇 년부터 무슨 중장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걸 기자들이 캐치한 거거든. 그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독일 등 그러니까 후진적이라는 표현 쓰셔서 하는 말이에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말은 그렇지만 뭐 복지기금도 뭐 동물복지기금도 하고 있지만 네. 선진국에서 이렇게 무조건 뭐 세금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저 언론에 계속 최근 들어 나오는 거 있는 면사무소에 직원 20명 있는데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인은 뭐 2명, 3명 있는 네. 이런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네. 정부에서 작년 올해 예산이 512조나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거기에서 농림축산 이거 무슨 부? 농림축산부에서 농림축산 행정 효율화를 통해서 네. 이런 걸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네. 무조건 니들 우리에 가다 놓은 그 뭐 무슨 양떼들이니까 그냥 아무 손 집어넣어서 그냥 뚝뚝 털 뽑아가듯이 잡아먹어. 목도 하나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국민을 착취와 가름 주고 네. 징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네. 이런 발상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부분에서 또 연구를 해놨어 이 친구. 뭘 또 공무원도 맨날 이런 거만 연구하나 봐.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공론화가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앞에 막 원래 공무원들 특징이 있어요. 막 정신없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잔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아까 우리 김영화 시장 보면은 국민들을 착취의 대상, 수탈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관존 민비의 그 가렴주고 그 방식이 여전히 21세기에도 살아남아서 또 황구첨정, 백골증포, 강아지세, 고양이세, 물일에 하고 있습니다.